이제 학생들이 조금 기억을 못할 만한 부분들을 좀 되살려서 삼각함수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삼각함수 중에 애들이 제일 많이 기억 못하는 부분이 삼각함수의 정의를 제일 많이 기억을 못하더라고. 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하나 있고요. 에어컨 틀어줄게. 원 위에 한 점 아무데나 P를 잡으세요. 그래서 O를 연결을 하면 요 선 자체가 동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P의 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저 좌표는 0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지금 R제곱이 되겠지. 그렇죠? 왜냐면 0,0에서 X, Y까지 거리가 R이니까 그거 제곱시키면 R제곱도 될 거고. 그때 X축의 양의 방향 이쪽 여기를 시초선이라고 부르죠. 우리 고정된 선이고 시초선을 기준으로 하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의 정의는 뭐분의 뭐? R분의 Y. R은 동경의 길이고 Y는 Y의 좌표야. 음수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의 정의는 R분의 X. 즉 R은 동경의 길이이기 때문에 반지름이기 때문에 음수일 수 없어. 그치? 근데 X 좌표와 Y 좌표는 얼마든지 음수일 수 있어요. 탄젠트 세타의 정의는 X분의 Y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네 두 개를 좀 종합을 해서 보면 X든 P의 좌표가 여기다 써야겠다. X 좌표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R 코사인 세타 컴마 R 사인 세타로 볼 수 있다는 거야. 문제를 풀다가 좌표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문제들을 보면 아, 저 새끼는 원 위에 점이구나 라는 걸 인식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 또는 원이 주어져 있고 그 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점이 있으면 저렇게 좌표를 설정해 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 되게 단순하고 당연한 건데 원 위에 있고 점이 있고 빙글빙글 돌고 있대. 근데 이 새끼 뭐지 막 이러고만 있어. 이러지 말자는 거야. 이걸 좀 기억을 좀 잘 해주자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합이 뭐 1이다 뭐 이런 거야. 뭐 각변환 공식 이런 거야 뭐 다들 알고 있을 터이니 내가 따로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혹시나 각변환 공식을 잘 몰라서 각변환 공식을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연락을 하시면 내가 각변환 공식을 공부할 수 있는 동영상은 하나 보내드릴게요. 뭔가 구구단 같은 느낌이라 우리가 지금 수능 준비하라고 모여놓고 구구단 배울 수는 없잖아. 그치? 2차 방정식 막 근해 공식 알려주는 느낌이라 그런 걸 얘기를 하진 않을 거야. 자, 그 다음은 이제 사인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게 원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원 위에 있는 세 점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세변 길이를 세 꼭지점을 A, B, C라고 하고 그 맞은편 변의 길이를 소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C라고 하고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공식이죠.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변 B의 길이 각 C의 사인 값분의 변 C의 길이가 외접원의 지름하고 똑같습니다. 인 거야. 원이랑 관련됐으니까 나오는 얘긴데 이런 공식들은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 이거 중3 때 배우는 공식들이거든.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 네 가지인가 있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네 점은 같은 원 위에 있습니다. 첫 번째, 요 각도가 똑같으면 이렇게 네 점은 같은 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각의 성질인 거지. 원주각의 성질. 두 번째,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까? A, B, C, D. A, B, C, D라고 붙여볼게요. A, B, C, D는 한 원 위에 있어요. 두 번째, 이런 그림에서 PA 곱하기 PB가 PC 곱하기 PD를 만족하면 A, B, C, D 이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공식이었죠. 얘 곱하기 얘가 얘 곱하기 얘랑 똑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공식이 어디서부터 파생된 거냐면 여기서 파생된 거야. 어떤 사각형이 하나가 있는데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가 되면 역시나 이 네 점은 한 원 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 합도 당연히 180도겠죠. 합이 360도인데 그치?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 근데 이 합이 180도다의 관계에서 여기서 되게 많이 쓰는 게 그러니까 세타와 180도 사이 관계가 합이 180도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 각변환 공식을 생각을 해보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랑 똑같아. 그렇죠? 그 말은 사인 30도나 사인 150도나 값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사인 10도나 사인 170도나 값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코사인은 즉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요 각의 사인 값 또는 코사인 값을 알면 이 값의 사인 값과 코사인 값도 당연히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왜 여기에 사인 값이 3분의 5가 5분의 3이 나왔어? 여기도 사인 값이 5분의 3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사인 값이 뭐 2분의 1이 나왔어? 여기 사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코사인 값은. 오케이? 합이 180도인 녀석들은 어쨌든 이런 관계를 만족하고 있다는 건 좀 숙지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엔 요런 거. 선분 두 개가 있는데 가운데를 P라고 하고 네 점을 끝점을 A, B, C, D라고 해봅시다. 그때 PA 곱하기 PB PA 곱하기 PC PB PD 이런 걸 만족시키면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랑 여기서 얘 곱하기 얘랑 이렇게 똑같으면 저 네 점도 역시나 한 원 위에 있는 점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한 원 위에 있는 점이에요. 이 정도 4개만, 이 정도, 뭐 삼각형 3점은 언제나 항상 한 원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았죠? 자, 단적인 예로 그냥 56번 문제 한번 볼까요? 그 프린트에. 내가 문제를 끝까지 풀진 않을 겁니다. AQPR이라는 삼각형을 보세요. AQPR 90도 두 개 보여요? 그게 그 사각형에 마주보는 각입니다. 지금 그치? 즉 합이 180도야. 즉 4점을 지나는 원이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원주각의 성질에서 원이 있고 지름을 지날 땐 어디에다 연결해도 각도가 항상 몇 도가 돼? 90도가 돼. 그 말은 AQPR을 지났는데 AP가 지름이라는 얘기야. 알았지? 이런 걸 문제에서 다 주고 있는 거라고. 오케이? 자, 이 사인 법칙은 뭐 이 정도 얘기이고요. 코사인 법칙을 봅시다. 이게 계속 머리를 굴려야 돼. 원이 있고 그 아예 삼각형과 사각형이 있으면 보조선 그어서 삼각형으로 나눠가지고 그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은 뭘 쓸 수 있고 코사인 법칙은 뭘 쓸 수 있고 계속 쳐다보셔야 돼. 계속. 사인 예분의 얘가 사인 예분의 얘가 뭘 구할 수 있지, 예분의 얘는 뭘 구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셔야 돼. 그냥 한 군데 띡 보고 얘 안 되네, 몰라, 나 모르겠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들을 계속 잘 뚫어져라 쳐다보셔야 돼.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아무 삼각형에나 다 쓸 수 있어요. 예각이든 둔각이든 직각이든. 항상 언제나 순서는 변의 길이와 순서가 이렇게 마주보게 잘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때 A의 제곱은 뭐야 공식이?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인데
이거를 제대로 숙제 안 해놓은 친구들은 공식만 백날 외워봤자 실전 문제 적용을 못해. 실전 문제에는 뭐 ABC라고 나와 있건 숫자로 주어져 있지 다. 그럼 어디가 A고 어디가 B고 어디가 C인지를 알아야 돼. BC가 이게 언제 쓰는 거냐면 BC가 얘네 두 개야, 그치? 코사인 A는 어디 있어? A가 여기야.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져 있을 때 쓰는 거야, 언제나. 두 변과 끼인각을 가지고 쓰는 공식인 거야. 두 변과 끼인. 다른 문자로 바꿔도 되겠죠, 물론. 근데 이걸 코사인 A는 이렇게 고쳐보시면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A제곱이야. 역시 2 곱하기 두 끼인각 분해. 끼인각을, 아니, 2 곱하기 끼인각 주변에 양옆에 변 곱하고 그 양옆에 변 제곱해서 하고 맞은편 변 제곱한 거 빼면 돼. 즉 이건 무슨 얘기야? 즉 세변 길이만 알면 코사인 값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세변 길이만 알면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세변 길이가 아니라 세변 길이의 비율만 알아도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세변 길이의 비율만 알아도. 왜? 비율이 2대 3대 4래. 그럼 2K, 3K, 4K 놓고 써봐. 다 K 다 약분되게 돼 있어. 왜? 몇 K, 몇 K 하면 분모 K 제곱 생기잖아. 몇 K, 몇 K, 몇 K를 다 제곱시킬 건데 K 제곱 다 생기잖아. 없어진다고. 왜? 생각해봐. 비율이 똑같은 삼각형이라는 건 다 닮음이라는 얘기야. 닮음이 삼각형들에서 가계 크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실제 길이가 2, 3, 4든 2, 3, 4의 2배씩한 뭐 4, 6, 8이든 가계 크기가 달라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만 알아도 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비율만 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변 길이의 비를 알면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뭐만 알아도 되냐면 세 꼭지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의 비율만 알아도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 보여줄게. 요 수선 수직, 요 수선, 이게 수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아세요? 모르시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알았죠? 무조건 수선의 발 내리면 무조건 모든 삼각형은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거든요. 물론 둔각 삼각형은 수선의 발의 교점이 삼각형 외부에 생기는데 어쨌든 한 점에서 만납니다. 한 점에서 만나고요. 편의상 초록색 대 보라색 대 빨간색이 몇 대 몇 대 몇처럼 보이냐? 뭐 3대 4대 색깔 맞춰야 되는데 4대 5 좀 그렇고 7 해볼까요? 7 좀 그런가요? 6 해봅시다. 이 정도. 5도 돼.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3대 4대 5를 해버리면 직각삼각형이 돼버려서. 그럼 이걸 가지고 잘 봐. 여기다 좀 난잡해질 텐데 닮음이 삼각형이 있어. 이 각을 끼고 있는 직각삼각형 두 개 보여 혹시? 당연히 닮음이잖아. 왜? 두 각 똑같잖아. 한 각 공통이고 직각이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높이 대 이 높이가 닮은 비야 곧. 그치? 그럼 얘를 높이로 갖고 있는 빗변, 얘를 높이로 갖고 있는 빗변 몇 대 몇이란 얘기야? 3대 4란 얘기야. 오케이? 여기 하나만 더 보면 돼. 그럼 여기 얘를 끼고 있는 직각삼각형 두 개 보여? 네. 얘 대 분홍색 대 초록색. 그치? 3대 6, 1대 2지. 그치? 분홍색 빗변 여기, 초록색 빗변 여기, 반절 2K란 얘기야. 즉 세변 길이의 비를 알았어. 뭐 하면 돼? 코사인 법칙 쓰면 돼 이제. 모든 각의 코사인 값 다 찾을 수 있고, 예각이든 둔각이든 뭐든 세 꼭지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은 꼭 삼각형의 세변 길이의 비를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찾으라는 거예요? 저걸 찾고 나서 저걸 가지고 뭐 모든 어디 각이든 이제 코사인 법칙 쓸 수 있겠지. 수선의 발의 길이의 비의 자체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치. 닮음이에요. 닮음비는 3대 4예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의 빗변 대 얘를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의 빗변, 이런 식으로 찾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쪽도 얘를 끼고 있는 직각삼각형 두 개를 찾아서 둘이 닮음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길이의 비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코사인 법칙을 쓰면 다 해결되긴 하는데, 이런 문제 있잖아. 뭐 이런 문제 있어. 이런 문제들 있어. 이런 문제들. 이게 실제 길이가 3이고 5라고 해봅시다. 그럼 편의상
3이고 5야. 각을 2등분했어. 각을 2등분했어? 아니야. 3이고 5고 7이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그럼 얘를 해서 2, 5가 되게 나눴어. 요 길이 얼마일까? 물론 수선의 발 내려서 직각삼각형으로 다 풀 수 있거든. 근데 그걸 알아야 돼, 얘들아.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배우는 이유가 수선의 발 내리지 않기 위함이야. 코사인 법칙 하나도 안 쓰고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 코사인 법칙을 쓰는 문제는 참고로 코사인 법칙을 안 쓰고 무조건 풀 수 있어. 수선의 발 내려서 피타고라스 정리만 가지고.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배우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수선의 발을 내리지 않고, 물론 내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 굉장히 단순한 예를 낸 거거든. 어떻게 찾을까? 이 각을 세타로 잡고 조그만한 삼각형 코사인 세타, 큰 삼각형 코사인 세타 같아야 돼, 둘이. 그 각이 여기든 여기든 상관없어. 이렇게 해도 돼. 여기를 세타로 놓고 이 각의 코사인 세타, 이 삼각형에서. 오케이? 그 다음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잖아? 그럼 이 각의 코사인 세타 합이 빵이어야 돼, 얘는.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어. 근데 이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하고 닮음이에요? 아니, 닮음일 필요 없잖아. 닮을 필요 없어요? 그냥 코사인 법칙 쓰면 어떤 값에서든 세변 길이 가지고 코사인 값은 구할 수 있어. 코사인 값은 안 바뀔 거니까. 그럼 그냥 삼각형이면 돼요? 그치? 어떤 삼각형이든 이건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각의 2등분선 공식은 알아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삼각형이 하나가 있고 연장선 그어서 외곽을 그려. 외곽을 2등분하게. 그림이 좀 이상한데, 나 다른 색으로 그리는 이유는 얘가 처음 주어진 메인 삼각형이란 얘기, 알았지? 그럼 A, B에서 여기서 저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얘도 A 대 B는 C 대 D여야 돼.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공식인데, 얘는 근데 많이는 안 나오는데 나오면 아무도 몰라, 진짜. 쟤는 종종 나와서 그래도 많이 봤는데, 왜 내각의 이등분선과 외곽의 이등분선 공식들입니다. 다음은 삼각형의 넓이 공식들인데, 삼각형 넓이가 뭐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는 다 아니까, 그치? 아는 거 다 써줄게요. 여기서 이제 두 개의 문자가 나옵니다. 대문자 R은 외접원의 반지름이고요. 소문자 R은 내접원 반지름입니다. 넓이 (2분의 1) AB 사인 C 이런 거. 다른 알파벳으로 바꾼 거는 따로 쓰지 않을게요. BC 사인 A, AC 사인 B도 있습니다, 물론. 많이 쓰는 빈도 숫자부터 써드릴게요. 이렇게. 여기서 요 P는 둘레를 반으로 나눈 값입니다. 헤론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즉 삼각형 세변 길이만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죠. 다음 좀 덜 쓰지만 그래도 알아야 하는 거. 4 R분의 ABC 이런 공식도 있고요. 2R 제곱분의 제곱 곱하기 사인 A 사인 B 사인 C라는 공식도 존재는 합니다.
나는 실제로 문제를 풀다가 써본 적은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또 다음은 요 단원에서 또 심심치 않게 보이는 녀석. 사실 이 단원뿐만 아니라 지수로그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녀석.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의 관계를 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 루트 그거요? A 더하기 B. 좀 근데 혹시 슈가르트 안 돼요? 써요. 그것도 외워야 돼요? 뭔데요? 아까 분명히 들어봤는데 고1 때 했어요. 그 세 글자인가? AX 플러스 BY가 이런 거.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 근데 어디 갔나 봐. 자, A, B가 양수일 때 A 더하기 B는 언제나 큽니다. 2배의 루트 A, B보다. A, B, C가 양수일 때 이거부터 써야 되겠네. 여기서 등호는 A는 B. A와 B가 똑같을 때 성립합니다. 이건 양수인 상황에서만 쓸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되게 이걸 쓰는 진짜 초생 기초 문제가 이런 거야. 요 60도고요. 요 길이가 6이고 이게 5래요. 그때 여기 한 점 잡고 여기 한 점 잡아서 이렇게 그었습니다. 요 삼각형 넓이가 전체 넓이의 3분의 1이 된대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때 요 길이의 최소값 찾으세요. 완전 개생 기초 문제입니다. 먼저 전체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6, 5, 사인 60. 근데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라고 놓으면 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A, B, 2분의 루트 3인데 그게 이 넓이의 3분의 1과 같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따라서 A, B는 얼마? 10 이라는 조건을 하나 찾을 수 있고요. 이때 여기를 X라고 놓으면 X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코사인 60 얼마? 2분의 1. 여기까지 오케이? A, B가 좀 전에 얼마였어? 10이었어.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10이 돼요. 그럼 X가 최소가 되기 위해선 X제곱이 최소가 돼야 되고 X제곱이 최소가 되기 위해선 이 부분이 최소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체로 산술기하를 쓰시면 A제곱 B제곱. 이렇게 나와서 전체 최소값 얼마입니다? 10이에요. 따라서 X의 길이의 최소값은 루트 10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사용을 하겠죠. 코시 슈바르츠 절대부등식. A, B, X, Y가 실수일 때. 실수라는 건 음수일 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양수일 때 주로 많이 쓰겠죠, 여기서는. 그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습니다. A, B, X, Y에 어떤 숫자를 갖다 쳐 집어넣어도 동일합니다. 역시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A 대 B와 X 대 Y의 비율이 똑같을 때 성립합니다. 근데 출제 빈도를 따져서 얘를 100이라고 하면 얘는 한 0.01?
즉 이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공부 안 하고 안 나오길 바래도 충분히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거야. 알았죠? 나도 실제로 뭘 이렇게 그렇게까지 몰라도 괜찮아. 다른 거 다 맞추세요. 그렇죠? 저걸 기억해서 저 문제를 써야 하는 문제를 맞출 수준이면 충분히 다른 문제를 안 틀릴 수 있거든요. 자, 다른 거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이야 뭐 기억나면 쓰면 되는데 안 나면 쓰지 마. 굳이 뭐 쓸 필요 없다는 거죠. 뭐 또 할 게 있니? 어려운 게 없는데 삼각함수에는 그래프요. 뭔 그래프가 어려울 게 뭐가 있어? 있잖아요. 숫자 있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숫자 있으면 주기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최대 최소랑?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 근데 저는 그거 그래프 그래가지고 처음 넣어갖고 이렇게 점 찾는 응? 이렇게 수학이랑 해가지고 근데 수능에는 그렇게 막 되게 망측한 이상한 그림들이 많이 안 나올 거라.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 세 녀석의 일단 여러 개 공통적인 성질을 써보겠습니다. 점근선, 점근선부터 쓰면 안 되지 미치네. 정의역, 치역, 주기, 대칭성, 최대값, 최소값, 점근선. 이 정도는 일단 탄젠트에서 최대 최소는 없고요. 사인 코사인에서 점근선 없고요. 자, 사인과 코사인은 정의역이 실수 전체입니다. 실수 전체. 탄젠트는 치역이 실수 전체입니다. 탄젠트는 좀 특이한 게 정의역이 제한이 되죠. 왜? 탄젠트 90도 이런 거 없잖아. 즉,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를 제외한 부분이 정의역입니다. 여기서 n은 정수예요. n에다 0,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지점들이 전부 다 탄젠트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으로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각도가 돌아간다고 했을 때 90도 탄젠트 없고요. 왜 없는지 알아요? 정의가 x분의 y예요. x좌표가 0이 되는 지점은 탄젠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없고요. 여기 없고요. 또 여기 없는 겁니다. 즉 90도를 처음 기점으로 180도 간격마다 계속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정의역에서 다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점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점근선이 되는 거야. x는 직선은 요런 선이잖아. 그치? 요 선이 다 점근선이 되는 거야. 다. 치역은 요 녀석의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얘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얘 주기는 2파이 주기 2파이 얘는 파이. 대칭성 기함수. 이 대칭성이 되게 많아. 기함수고요. 그 다음에 n파이, 0마다 다 전부 다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x는 아니야 2분의 이거 뭐라고 쓰지 이걸?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쓰면 되겠네. 역시 n은 정수입니다. 이 지점마다 전부 다 선대칭이 됩니다. 선대칭. 좀 이따 그래프 그려줄 겁니다. 코사인은 우함수고요. x는 n파이인 지점마다 전부 다 선대칭이 되고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0마다 전부 다 점대칭이 됩니다.
기함수고요. 얘도 n파이, 0마다 전부 다 점대칭입니다. 선대칭성은 없어요. 탄젠트는. 최대값과 최소값은 뿔마 1이고요. 얘도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입니다. 일단 이게 아주 기본적인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죠. 내가 같은 좌표 평면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를 한꺼번에 그려보겠습니다. X축은 당연히 각도겠죠. 각도의 단위는 라디안입니다. 라디안의 정의는 아무도 모를걸? 아닌가? 라디안의 정의. 1라디안의 정의. 부채꼴에서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이 1라디안입니다. 우와. 호의 길이는 곡선인데 그걸 펴서 반듯이 펴서 쟀을 때 길이가 똑같아지는 딱 그 순간. 1라디안. 각도로 따지면 대략 57점 얼마 정도 됩니다. 무리수예요. 참고로. 그러니까 파이 라디안이, 그러니까 이 라디안은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2배가 되는 순간. 그럼 파이 라디안이 180도잖아. 즉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파이 배가 되는 순간이야. 180도가. 왜? 봐봐. 반지름이 1인 반원의 호의 길이 얼마야? 파이야 걔가. 반지름이 R인 반원의 호의 길이 얼마야? 파이 R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180도가 딱 파이 라디안이랑 똑같은 순간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어느 정도 잡아서 그려야 되지? 와, 진짜 살면서 마지막으로 올해 아마 니들은 아마 살면서 마지막으로 듣는 삼각함수 그래프의 모양일 거야. 이걸 고3 수업 어디 가서 들을 거야, 그치? 저기 중3 수업 어디선간 들을 수 있을 텐데. 중3 선행반 수업. 대충 비율 관계를 좀 맞춰. 엄청 많이. 대충 비율 관계를 좀 맞춰보면 아니 선생님 뭔 소리야? 나 근데 나머지 정리하고 있었어. 이것도 사실 좀 왜곡이 된 건데, 이렇게 생겨서 사인 그래프는 저기 가운데가 아니에요. 어디? 여기 2파이랑 3파이 사이. 너무 선파에 가까워요. 정가면 지금 길이라고 했나? 있지. 이게 사인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코사인 그래프는, 즉 사인 그래프가 봐봐, 기함수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죠. 즉 여기다 점 찍고 종이 180도 돌려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 점 대칭 n파이, 0 대칭이라지. 즉 여기다 점 찍고 돌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1파이. 여기다 점 찍고 180도 회전시켜도 대칭성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지점마다 전부 다 대칭성을 유지하고, n파이 플러스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n에 0 집어넣으면 x는 2분의 파이 기준 좌우 대칭입니다. 그치? n에다 1 집어넣으면 2분의 3파이 나오거든요. 즉 요선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에요. 그쵸? 여기 기준으로 좌우 대칭입니다. 이런 것들 대칭성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걸 막 숫자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 그냥 이런 데 기준으로 전부 다 좌우 대칭이구나 라는 성질을 기억하자라는 거죠. 코사인 그래프, 사인, 코사인, 코사인. 노란색. 내가 오늘 노란색 한 번도 안 썼네. 노란색. 코사인은 왜? 보라색 오랜만에 보는 거. 반갑지? 네. 인사. 아니야, 파란색이 더. 보라색 잘. 나왜다 익숙하지? 이런 식으로. 빨간색 그래. 아니 이 브랜드 자체 인종주가 쓰던데. 야, 이분필 쓰는 사람 엄청 많지. 넣고 가가지고
이게 좋아요? 이게? 근데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 역시나 그래도 두꺼워서 잘 안 끊어지고 그래도 지거 아니래? 많이 써요. 비싸요. 그래갖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아니 흰색 분필은 근데 별로 안 비싸. 일반 분필이랑 별 차이 안 나는데 일반 색 분필도 별로 안 비싼데 형광색 분필이 좀 비싼 편이에요. 얼마인데요? 저 한 통에 35,000원씩입니다. 몇 개 들어있는데요? 72개. 근데 엄청 금처럼 아껴 쓸 만큼 비싸진 않아요. 네, 원래는 어느 정도 하는데요? 35,000원. 아니, 금색. 아니, 다른 일반 색깔? 네. 한 통에 11,000원 흰색이랑 똑같아요, 걔네. 11,000원? 한 통에 흰색. 비싸네. 한 통에 11,000원.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드릴게요. 같은 평면에다가 점근선이 존재하죠. 탄젠트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즉 2분의 파이에서 점근선 존재합니다. 2분의 3파이에서 또 점근선 존재하고요. 2분의 5파이도 점근선이 존재하고요. 이런데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나죠. 왜 여기 교점이 얼마냐면 여기가 4분의 파이거든. 사인하고 코사인이 같아지는 예각이. 근데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니까 딱 여기를 지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프가 있잖아. 이게 학생들이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탄젠트가 이렇게 출발하는 걸로 착각한 친구가 있는데 위에 있어요. 이렇게. 밑에. 즉 원점에서 만나고 사인과 탄젠트는 지금 만나지 않아요. 다른 데서. 접해요. 여기서 접하면서 관통합니다. 탄젠트가 사인을 접하면서 관통하는 그림이에요. 만나지 않아요. 0,0에서도 안 만나요? 0,0에서 접하면서 관통하니까 만나겠죠. 0,0에서. 아 힘들어 씨. 이렇게 생겼습니다. 탄젠트 그래프는. 참고로 1의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1 라디안. 1 라디안은 이쯤 있습니다. 이쯤.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와 사실 정확히 말하면 3분의 파이가 이쯤 있겠죠? 왜냐면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요. 1은 3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습니다. 왜? 파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리수라고 생각해봐. 3.14152 그 숫자니까 3분의 파이는 아직 1보다? 아유 크죠? 미안해요. 반대네요. 반대네요. 반대입니다. 1이 요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1. 이가 이게 3분의 2파이가 지금 이쯤 있거든. 이쯤? 얘 2보다 큰 숫자야. 그치? 3분의 파이가 1보다 크니까. 그니까 걔는 여기 있어. 2는. 그리고 3은 얘 파이 바로 좀 앞에 있습니다. 3은. 1 라디안과 2 라디안과 3 라디안의 대략적인 위치. 왜 물어보니, 왜 알려주냐면 사인 1 라디안과 코사인 1 라디안과 탄젠트 1 라디안을 또는 사인 1 라디안과 코사인 아니 사인 2 라디안과 코사인 2 라디안, 사인 3 라디안 얘네들의 대소관계를 눈으로 보고 찾을 수 있는 정도의 위치입니다. 오케이? 대략적인 위치를 좀 빠르게 찾고 싶으면 1 라디안을 RAD라고 써야겠다. 쓸게요. 얘가 대략 약 57도 정도로 계산하고 대략적인 위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대략 57도의 위치. 이건 외우셔야죠. 이건 외워야 됩니다. 사인 그래프. 그래서 노란색이 지금 코사인 그래프죠. 코사인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90도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사인 그래프랑 똑같아집니다. 거꾸로 사인 그래프는 왼쪽으로 90도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건
꼭 이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 노란색 이쪽 볼록한 부분을 여기다까지 끌어와서 맞출 수도 있는 거잖아. 평행이동 값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는 얼마든지 엄청 많아요. 또 되게 많죠. 노란색 그래프를 뒤집어서 왼쪽으로 90도만큼 이동해도 겹칠 수 있고 되게 많습니다. 알았죠? 무조건 이거밖에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문제들은 이제 각변환 공식에 좀 의존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이제 얘네들이죠. y는 a sin x, y는 a cosine x. 참고로 이건 어차피 우리는 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그래프의 개형을 알아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해줄게. y는 a 곱하기 fx가 그러니까 어떤 함수 전체에 a배가 됐다는 말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함수값을 다 a배만큼 시키는 거야. 오케이? 그럼 그 a가 일단 양수일 때를 예로 들게. a가 양수면 a가 1보다 큰 숫자를 곱하면 값이 다 a배만큼 늘어났다는 거지. 즉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있으면 이 값을 이 길이를 a배만큼 늘린 거라는 거야. 이만큼. 요 길이가 알파면 요 길이가 뭐 t면 요 길이가 at가 되는 거지. 요 점을 지난다는 거지. 이게 그래프가 그래서 일정하게 높아지는 게 아니라 긴 길이는 배수를 하면 더 길어지잖아. 상대적으로 편차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 모든 지점이 다 a배만큼 늘어난다는 거야. 1보다 작은 0과 1 사이의 값을 곱하면 좀 줄어들겠지. 음수를 곱하면 뒤집어져. x축 대칭이 되는 거야. 즉 마이너스 2를 곱했다는 건 뒤집은 다음에 2배 늘린 거야. 좌우 폭은 바뀌지 않아요. 뚱뚱해지거나 홀쭉해지지 않고 머리끄댕이 발모가지만 자꾸 위아래 쭉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야. 대신에 위에 늘리고 밑에 안 되면 안 늘리면 안 되고 x축 기준으로 같이 늘리고 같이 줄이는 거예요. 좌우는 그대로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저 녀석도 a sin x와 a cosine x가 이 그래프가 그냥 위아래로 a배만 쭉 늘어나고 이런. 그럼 이 꼭대기의 y좌표들이 바뀌겠지. 얼마로? a로. 다만 a가 음수면 만약에 마이너스 2를 곱했어도 뒤집어서 2배 늘리지. 그럼 최대값은 2잖아요, 여전히. 그래 안 그래? 이해돼? 즉, 요 녀석은 최대값이 절대값 a,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여야 되는 거야. 그 다음 y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bx. x의 개수가 바뀌는 녀석들은 주기가 바뀌어. 주기가 그 처음 주기에 b의 절대값만큼 나누시면 돼. b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역시나. 언제나 b의 절대값만큼. x에 뭐가 뒤에 더해진 건 x축 평행이동이니까 그건 그냥 평행이동 하시면 되고요. y는 사인에 코사인에 그냥 x라고 써져 있고 뒤에 플러스 d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더해져 있는 녀석들은 역시 그냥 얘는 y축 평행이동이죠. 그렇죠? y축 평행이동이에요. y축 평행이동 한 만큼 그냥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왔다 이러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y는 2배의 사인 3x 플러스 1 이렇게 써져 있어. 얘 보면 가장 먼저 주기부터 찾으셔야 돼요. 주기 얼마야? 3분의 2 파인 거야. 얘 최대값 얼마야? 3인 거야. 왜? 이거 최대값이 뿔마 2잖아. 네. 그걸 위로 1만큼 올린 거니까 최대값 3. 최소값은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3 아니야? 마이너스 1인 거야. 마이너스 2에서 위로 한 칸 올린 거니까.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한데 수능 보는 입장에서. 그래프 보고 해석하고 이런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아셔야 돼. 그리고 내가 같은 평면에 그려놓은 이유가 교점 생기는 거 4분의 파이고요. 여기서 사인 코사인 교점 생기는 게 4분의 3파이죠.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가 사인 코사인의 한 주기이기 때문에 한 주기 이후로 여기 요 점의 간격은 요 점의 간격에서 2파이만큼 더한 지점일 거야. 그렇지? 이렇게 주기와 대칭성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가로축에 있는 3분의 파이가 라디안이고 전부 다 라디안이죠. 그럼 이 세로축도 라디안이에요? 아니요, 세로축은 실수예요.
세로축은 실수축인데요. 다 실수인데 다 똑같은 숫자인데? 다 똑같은 숫자야. 여기 1이 여기 1이야. 네? 그래도 라디안이라면서요. 하지만 실수죠. 라디안도 각도니까요. 그럼 저희 1이랑 이거랑 그 단위가 달라요? 아니야, 똑같아요. 다 실수라니까. 근데 얘는 라디안이 아니라면서요. 사인의 삼각함수의 결과값으로 나오는 건데 라디안으로 부를 필요가 없지. 길이가 똑같아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랑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당연히 똑같죠. 근데 얘는 라디안인데 왜 라디안이 아니에요? 아, 이걸 뭐라고 설명하죠? 그냥 x에다가 각도의 값을 집어넣는 건데. 아니, 너 편하신 대로 생각해도 돼. 크게 상관없어요. 알았죠? 그냥 네 편한 대로. 그래, 라디안이고 얘는 다른 건데 그냥 길이만 똑같은 거야. 그냥 그 정도. 우와. 뭐라고? 너무 힘들다고 뭐 있다고 힘들어? 힘은 내가 들어야지, 그치? 또 뭐 알려줘? 삼각함수에 진짜 뭐 더 알려줄 것도 없어. 아 답. 그거 있잖아요. 그 변을 사인 뭐로 나타내는 거. 그거 아까 사인 법칙이 그거 가지고 하면 되잖아. 사인 법칙으로 하면 돼. 좀 많이 헷갈려서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바꿔야 될 것 같으면 바꿔도 보고 안 바꿔도 보고 막 이것저것 해보는 거야. 하다 보면 아, 이런 상황에서 바꿔야 되는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거지. 막 변을 막 코사인 세타고 사인 세타고 이렇게 나타내고 그러잖아요. 아, 그거. 그냥 오늘만 좀 이렇게 루즈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수열은 설명해 줄 시간이나 있으려나 모르겠다. 니들이 있잖아. 그걸 알아야 돼. 설명을 많이 듣고 싶으면 문제를 잘 풀어오세요. 알았지? 질문이 적어야 내가 무언가를 설명해 줄 시간도 길죠. 그쵸? 일단 오늘은 삼각함수를 숙제를 나갔지만 다음 시간은 수열이 나가는 게 아니고 다음 시간은 수투 부분이 나갈 겁니다. 알았죠? 다음 시간에 우리 거예요? 수가 뭐지? 수투의 미분부터 할 거예요. 이점이 끝이죠, 수트는. 미분부터. 극한과 미분과 적분이 있죠. 아 맞다, 극한이 있지. 미분 처음부터 안 하고요. 우리 지난 수업 했던 거 이후부터 할 겁니다. 아마 접선 좀 하다 말았거든요. 우리. 접선의 방정식이요? 네. 하여튼 안 된 부분 찾아가지고 설명 안 해주세요. 수투 시간 있으면 해야겠죠.